SNS에서 화제가 된 영상, 주인의 품에 안긴 귀여운 강아지. 세상을 떠났던 강아지가 1년 만에 다시 온 거라고요? 바로 1억 2천여만 원을 들여 복제된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반려견 복제가 가능하냐는 댓글과 함께 찬반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귀엽고 깜찍한 모습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중국의 메이데이 역시 복제견이라고요. 중국에서는 복제견이나 복제묘 시장이 굉장히 크고요. 보통 하나로 5천 정도면 복제견을 만들 수 있거든요. 중국 영화와 드라마에 다수 출연한 대표 스타견, 주스의 복제견 역시 화제가 됐습니다. 他有很多的粉丝，所以这个也是一个有社会影响力的一个 IP 本身它是，所以我们是想把它的外形能够延续下去。 귀여운 외모를 간직하고 싶었던 견주, 주스를 빼닮은 작은 주스를 복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려견 복제 국내에서도 가능하다고요? 를 당해서 한순간에 아이의 죽음을 목격하고 우울증이라던가 호르몬 증후군이 오고 그렇게 함으로써 복제를 좀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 편입니다. 복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견주를 만났습니다. 홍이고요. 이름은 홍이. 강아지도 그렇지만 먹는 거 좋아하고요. 산책 좋아하고. 반려견이 죽은 뒤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것을 일명 펠로스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끊임없이 생각나고 끊임없이 내 옆에 있는 것 같고 나의 일부분의 신체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느낌상 계속 그 고통이 오는 거죠. 10년 넘게 함께하던 홍이를 그리워했다는 견주. 그렇기에 복제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2달 전 떠난 홍이를 아직도 그리워하고 있다고요. 새세포 추출 및 보관을 위해서 300만 원이 넘는 비용과 매달 보관료까지 지불하고 홍이가 이제 있습니다. 무지개 다리를 병원에서 건너간 이후에 강아지를 복제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술팀들이 있다라는 게 생각난 거죠. 저도 이제 그 셀을 복제가 성공이 돼서 그래갖고 셀을 배양을 시킨 거죠. 일부 견주들은 복제를 위해 관련 업체와 가격 등을 공유하기도 하는데요. 한 달에 평균적으로 한 4-5건, 그리고 많을 때는 한 10건 가까이도 이제 연락이 오세요. 그리고 뭐 그냥 문의만 하시는 분들은 한 2-3배 정도 더 많으시고요. 반려견 복제, 과연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아이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24시간 내에 아랫배나 아니면은 이제 사타구니 쪽에서 저희가 한 엄지 손톱의 한 절반 정도 되는 피부 조직을 채취를 해서 이 세포를 안착시키고 이제 배양을 하게 되는데, 복제를 위해 난자 최치견의 난자에 복제하려는 반려견의 유전자를 주입합니다. 그리고 대리모견에게 이를 인식하는데요. 학술 문헌상으로 볼 때 성공 확률이 대략 한 2%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배아를 만드는 과정에 난자가 한 50개 정도를 트라이를 해야 하나 정도가 정상적인 배아로 발생하고 그 복제 강아지까지 나온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반려견 복제가 동물 학대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DNA 자체만 복제를 한 것이지 그 아이의 성격이나 어떤 뭐 성향이나 이런 외향적인 부분까지 다 담는 게 아니거든요. 오로지 사람의 그 결정에 의해서 그 동물이 희생당하는 거기 때문에 복제에 관련돼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논란의 복제견, 불법이 아니라고요? 특히 이제 반려동물 복제에 관한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제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반려동물 복제는 허용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개들은 특수 목적견, 복제견들입니다. 우수 탐지견의 유전자를 복제한 건데요. 우수한 특수 목적견 체세포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복제견을 생산하고 그 개를 경찰청으로 인계해 준 사항입니다. 캐나다에서도 사고로 죽은 반려견 니트의 체세포 배양과 복제가 성공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강아지들을 키우는 견주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먼지고요. 여자아이고 올해 이제 5살 됐어요. 5년 동안 반려견을 키운 부부. 먼지는 퇴근 이후 항상 부부를 반겨주는 애교쟁이라는데요. 아이 있는 집들은 아이 얘기를 하면서 보통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고 많이 하는데 저희는 이제 뭐 저녁 먹을 때나 뭐 어디 갈 때나 항상 먼지 얘기로 이렇게 약간 이야기 고리가 연결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반려견 먼지는 동물이라는 의미를 넘어선 소중한 자식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저는 복제는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얘를 이제 자식처럼 키우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갑자기 이렇게 사라졌는데 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복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할 부모는 저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윤리성을 지적하는 반대 입장과 펫로스 증후군을 극복할 방법이라는 찬성이 여전히 팽팽한 상황. 복제하는 게 사실 제가 키우던 그 아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단지 똑같이 생겼다는 이유로 복제를 한다는 게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얘가 떠났을 때가 있으니까 그게 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상실감과 윤리성 사이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